지금 어쨌거나 연준이 저렇게까지 인플레를 잡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특히 또 파월 의장 입에서는 갑자기 말이 슬슬 바뀌네요. 지금 소프트 랜딩, 연착륙, 경기 연착륙 갖다가 보장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 개런티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저런 이머징의 반대로 벗어난 국가이고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지금은 어쨌거나 돈줄 쪼이는 국면이다. 반등을 갖다가 기대하시도 좋고 반등을 즐기시도 좋은데 물리셨던 분들에게는 탈출 기회로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셨던 분들에게는 또 이번 기회를 노리시되 짧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장 흐름이네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오늘은 사정상 전화 연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력한 좀 반등이 나왔었고요. 또 네. 기술적 지표에서도 이쯤이면 바닥 아니냐, 바닥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어마켓 랠리다, 하락장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반등이다, 이런 의견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네, 읽고 해석해야 될까요? 예, 지금 오늘 주초 거래 이제 11시 반도 채 안 됐습니다만 개장 초 흐름을 보면서 주가 지수의 흐름이나 우리 환율 흐름을 보면서 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시장 만만치 않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쉬워라고 할 만한 네. 그런 시점은 없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네요. 사실 주말을 보내면서 이번 주간만큼은 그래도 반등 구간이다라고 거의 저 나름 확신하다시피 했습니다. 네네. 워낙에 뉴욕 증시가 우리 정철진 앵커님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한 반등의 어떤 조짐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목돈연구소 애청자분들께도 두 개의 그래프는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두 개 다 메리츠 정권의 윤여삼 연구위원회 리포트에서 제가 인용하는데요. 네. 굉장히 페드 워처로서 또 채권 시장의 인사이트가 아주 좋은 분이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되었다. 지금부터는 좀 제법 큰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세력들이 믿는 구석입니다. 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시사하는 바가 좀 짙은 색으로 올라가는 그 그래프 파란색이 시장에서 프라이싱 되고 있는 금년 2022년 말 연방기금금리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쯤 가 있을 거야 하는 것이 궤적입니다. 연말이요. 네. 연말에. 네. 그게 지금 오른쪽에 그동안 우리 몇 번이나 살펴봤다시피 올해 FMC 일정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0.75에서 1% 5월 그 이후 빅스텝 2번 네. 그러면 7월에 2% 그리고 남은 3번을 25%씩 한다면은 연말에 기준금리 상단이 2.75%가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투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선반영이죠, 여기까지. 그렇죠. 네. 근데 미국채 2년물 좀 희미하게 같이 올라가는 거의 그 선을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2.6%, 2.7% 근방까지 옴으로써 사실상 금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이 다 반영했다고 보는 네.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강해졌고 주식은 많이 밀렸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제법 강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라면은 네.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했고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주장에 조금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네. 더 하락할 수 있다. 예. 그렇죠. 한눈에 보이시죠.
짙은 색은 글로벌 M2니까 전 세계의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나 풀었습니까? 그리고 조금 연한 색이 MSCI ACWI니까 All Countries World Index니까 전 MSCI에서 산정한 전 세계 모든 주가 지수를 갖다가 지수화한 거라고 보시면, 즉 저렇게 돈이 풀리면서 주가가 올랐다. 주가뿐이겠습니까? 코인, 부동산 뭐 할 것 없이 가격이란 가격은 다 올랐는데 저렇게 지금 증시가 선반영하면서 꺾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6월부터 연준은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이 들어가고 7월부터는 ECB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머징도 전부 따라서 긴축으로 돌고 있다 보니 이 그림을 보고 있느라면은 네. 지금부터 기대되는 상승은 기술적 반등 내지는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 어느 정도 가서 돌아서면은 다시 또 하락장에 대비해야 된다는 뷰가 극명하게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글로벌 M2 진한 파란색 저거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죠. M2를 또 공급할 일은 봐야 없죠.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 우리 코스피도 역시 이 두 가지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예, 좀 새롭게 출발하나 했다가 또 중국발 뭐 지표 부진으로 또 확 밀리고 있는데, 네. 결국 그렇다면 아직 예. 우리도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섣부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난주 중국 쪽에서 나왔던 상하이에 대한 봉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네. 뉴욕 증시, 유럽 증시에 또 상승세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네. 또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나온 중국 4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1.1% 마이너스, 네. 산업 생산도 전년비 마이너스 2.9% 이렇게 되니까 야, 이 봉쇄의 충격이 진짜 지표로 나타나는 거다. 그것도 어지간하면 마사지해서 중국의 지표가 저 정도로 망가지는구나 예. 하는 것이 지금 중국 장에서도 별로 좋은 그게 모습이 안 나오고요. 위안화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수가 그냥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제법 사면서 그동안 하방으로 구축했던 선물 쪽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좀 꺾나 싶었는데 네. 지금 또 뭐 5,600개 이상 거래소에서만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가는데요. 우리 시장, 우리 참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네.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고점 대비 23.2% 밀리고 나서 지금 반등 시도 중인데 저 고점 대비 23% 내지는 24, 25%는 거의 어지간한 글로벌 증시들의 다 비슷비슷한 하락폭이라 보시면 되고 나스닥이 좀 크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컸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우리가 기대해보자라고 해서 한다면은 짚어지는 레벨이 한 2,730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니면 이 반등이 제법 힘있게 간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작년 11월 30일 대다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좌절하면서 매물을 이렇게 투매에 나섰던 그 당시 한 2,822, 2,830 근방 거기가 이제 이번 낙폭이 38점인데 거기에 앞서서 한 2,730 어라운드가 또 막히는 것이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 동안에 매수했던 세력들은 뭔가 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쫓아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환율도 생각보다는 잘 안 밀립니다. 특히 오늘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또 이렇게 우리도 빅스텝 50bp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잘 안 밀리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환율을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불안해하기보다도 좀 반등이라는 것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환율은 일단은 1,250원 밑으로 내려가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지난번 갭도 발생하고 했던 거 1,250원 밑으로 내려가 준다면은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로서는 정말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 수급도 다소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패닉에 가까운 매도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만 미국 증시도 지금 지수 선물 흐름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번 4월, 5월을 겪으면서 좀 자신감이 많이 약해진 그런 국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환율로 따지면은 1250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자. 그래야 소위 말하는 뭐 상승다운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앞서고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피보나치 된 이것도 잘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 차트요. 이것도 저점이 2546이기에 여기에 그 저 피보나치 수평대를 갖다 댄 거잖아요. 만에 하나 2546으로 한 번 더 이탈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또 다시 저 막대 그래프를 또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700까지의 반등이라는 것도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점다운 저점을 이게 만들어 줘야지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렇죠. 저점다운 저점을 지금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은 일간 차트 같은 걸 띄워놓고 보자면은 뭔가 자꾸 매수하고 싶어지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이른바 뭐 주가의 저점은 낮아져도 MACD, RSI 저점은 올라가는 이런 식의 어떤 매수 다이버전스가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많이 밀렸잖아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 지수 주간 차트만 한번 보시죠. 일간보다도 주간을 보시면은 저렇게 아랫꼬리가 확 달렸습니다. 지난주에. 아랫꼬리가 확 달리고 또 굵직한 120주 이평선이 이렇게 받쳐주고 그다음 나스닥도 보시죠.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다음에 애플도 한번 보시죠. 애플도 저렇게 십자형 도지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강한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 이거는 사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점선도 껐지만 또 막힐 만한 레벨에서 막혔죠. 전저점이기도 한 고점 대비 한 24% 빠졌고 애플 같은 주식이 고점 대비 24%나 빠져서 사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보세요. 엔비디아도 목요일날 십자형 도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강력한 또 양봉이 나오고 하나만 더 보시면 뉴욕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면 지금 큰 차트는 월봉 차트인데 저게 지금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너무 큰 이중 천정이 목선이 부러지는 겁니다. 네크라인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난주는 그 험한 장에서도 지난주 오히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23% 올랐고 데일리 차트도 같이 올려놨습니다만 어때요? 또 작은 의미의 또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 하는 어떤 절박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러니 뉴욕 증시는 확실히 지금 여기서 더 밀리기 싫은 거예요. 더 밀리기 싫다 하는 것이 있고 기술적 반등도 좋고 베어마켓 랠리도 좋으니 그동안 지수 따라 20%, 30%, 종목 따라서는 30%, 50% 밀렸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반등해 줘야지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 분위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조금 밀린다는 것이죠. 보시는 김에 하나만 더 보시죠. 그 마이크론 다음에 인도네시아 한번 보십시오. 금년 들어서 그래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이머징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짱대 연봉이 나와버렸습니다. 8.73% 밀려버렸죠. 그런 상황이고 베트남도 한번 보시죠. 베트남은 월간 차트인데요. 2개월 연속 4월, 5월 들어서 5월 아직 채 끝나지도 않는데 저렇게 크게 밀리고 있고 데일리 차트 보시면 막 흘러내립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어쨌거나 연준이 저렇게까지 인플레를 잡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특히 또 파월 의장 입에서는 갑자기 말이 슬슬 바뀌네요. 지금 소프트 랜딩, 연착륙, 경기 연착륙 갖다가 보장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 개런티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런 이머징의 반대로 벗어난 국가이고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지금은 어쨌거나 돈줄 쪼이는 국면이다. 반등을 갖다가 기대하시도 좋고 반등을 즐기시도 좋은데 물리셨던 분들에게는 탈출 기회로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셨던 분들에게는 또 이번 기회를 노리시되 짧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장 흐름이네요. 일단 반등 쪽에 좀 비중을 두시는 거죠? 예, 반등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가 네. 오늘 의외로 시장이 코스피가 20포인트 남짓 상승세를 갖다가 못 지키고 오전 중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밀리는 거나 코스닥도 폭이 밀리는 거. 네. 그리고 좀 기대를 걸었던 대형 우량주 쪽이 아직까지 저는 지난주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그쪽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양질의 상승세로 가느냐, 이른바 테마주, 순환주, 무슨 뭐 정책 관련주 이런 식으로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는 거에서 좀 굵직한 종목들로 가는가 싶었는데 네.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예. 지금 예. 이제 시장에서 그 단기 매도의 압력은 좀 많이 줄기는 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애플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애플 차트를 애플 네. 차트를 보면 애플 차트를 놓고 좀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저게 반등이다라고 보는 게 예. 저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저 빨간 거 바로 옆에 저 십자가 같은 거죠. 그 십자형 도지라고도 그러니까. 말하고 또 뭐 맞아요. 힝잉맨, 뭐 교수대라고도 말하고 저게 고점에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 대폭락을 의미하는 건데 저게 네. 저점에서 나와버리면 소위 말하는 저게 또 그래. 대바닥의 신호다. 그래서 애플을 맞습니다.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우리 이진우 소장도 기술 쪽 분석가이시니까 저렇게 이쁜 그림이 나왔잖아요. 차티스트라면은 애플 같은 이런 주식을 보면은 사야 됩니다. 차티스트라면. 네. 터져도 지금은 롱으로 터져야 돼요. 네. 이런 종목은. 네. 예. 뭐 애플이라는 것도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이 차트를 툭 주면서 이거 살래 팔래라고 한다면은 네.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가들이라면 이거는 사줘야 된다라고 할 겁니다. 예. 예, 사줘야 된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예, 한번 그거 보시죠. 네. 저는 오늘 오전에 미국 뉴욕 증시 지수 선물이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거 보면서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좀 네. 차트가 시사하는 바대로 좀 장이 좀 가지고 또 시장의 나름대로 컨센서스라고 형성된 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나와줘야지 하는 것대로 좀 시장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결을 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하루도 못 가고 반나절도 못 가서 자꾸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장이 굉장히 여전히 변동성 장이고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겠네요. 네. 논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재료도 맞아요. 그렇고 차트 기술적 분석도 실은 바닥을 알리고는 있고 단기 반등을 네. 알리고는 있으나 네. 때가 때이닌 만큼 확신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이준호 그리고 선생님. 미국 장도 보니까 뭐 민 주식이 하루에 뭐 20-30%씩 뛰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거기도 지금 조금 그래요. 네. 장의 질이 좀 그래요. 그냥 싼 것만 찾아다니는 네. 그런 느낌.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라고 했던 이 대장주들에 대해서 저만큼 밀렸는데도 고점 대비 24% 이런 식으로 밀렸는데도 자신 있게 매수에 못 나가고 그저 잡주들 중에 좀 싼 거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뉴욕 증시에서 조금 감지되는 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